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웅지구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훌쩍 흘러버린 2년.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금 화성시하고는 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죠. 예.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며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봤지만 2년이 넘도록 주민 설명회조차 갖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는데요. 그 사이 화성시는 민선 7기 서철모 시장이 화성의 새로운 살림꾼으로 당선됐고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공항에 대한 확고부동한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11 전투 비행단의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으로 전제한 이전에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이전을 하고 그렇게 논의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화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일단은 군공항 예전 후보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한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반대. 이에 대한 화성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원시에서 뭐 어떤 결론을 내려야죠. 우리가 무슨 뭐 니네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 지난 3월 26일 경기도 시공사의 한 비공개 자료가 세상에 알려지며 또 한 번 수원 군공항이 뜨거워집니다.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군 민간 공항을 통합 운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웅지구에 기존의 군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을 함께 운용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2.3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항 설치 기준인 0.5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된다 안 된다는 국토부에서 이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되게끔 노력을 하는 중이죠. 아무래도 이제 화성시에서도 민간 항공이 가면 군공항 이전하는 것보다는 함께 가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조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민간 공항에 대해서 국가 사업으로 검토된 바 없는 또 그 용역을 가지고 뭐 비시 검토가 뭐 잘 됐다 어쩌다 그러는 경제성 논리도 도시공사에서 발주했다는 그 업체가 그런 공항 건설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인지도 모르겠고요. 성남공항이라든가 또 수도권 100km 이내에 공항이 2개씩이나 되는데 공항이 더 설치돼서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공항이 필요할 정도로 그 100km 이내마다 공항이 있어야 되는지도 그렇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화성시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10일서부터 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나 정부에서 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폐지할 때까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 시위. 범대위 측은 경기도 시공사의 보고서는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화성 시민을 기만하는 꼼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공공항이 화성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로 인한 화성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소음 피해 앞으로도 공공항이 이전이 되면은 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더 볼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거를 시민 전체가 나서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화웅지구의 투기바람입니다. 화웅지구인 화성시 우정읍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논과 밭이었던 땅에
집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은 조립식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 사람 하나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통로에 건물은 50제곱미터가 안 되는 공간에 욕실 정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흔히 벌집 주택이라 부르는 다중주택입니다. 땅을 내놓고 좀 팔면은 뭐를 땅콩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뭘 짓는다든가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동산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벌집 주택은 200에서 250제곱미터 부지에 50제곱미터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현재 이곳 우정읍에는 200여 채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물만 우후죽순 지어놨을 뿐 사람이 살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빈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 수위가 높아질 그런 범죄 쪽으로다가 많이 성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같은 벌집 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인근 부동산 업체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 진 거죠, 이거? 작년에 얼마 안 됐네. 네. 이게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가 있죠. 각 건물마다요? 네. 근데 여기가 허가 난 게 맞아요? 허가 안 나서 막 이렇게 크게 찍었어요. 허가가 작년에 나고 작년에 허가가 떨어지니까 지은 거죠. 흡사 유령 주택처럼 들어선 이 같은 벌집 주택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무허가로 뭐 법률적인 검토 없이 지어진 거는 아니죠. 당연히 화성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지어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10평을 짓던 100평을 짓던 그 용적률 건폐율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는 그 토지주나 건축주가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기엔 비좁은 공간. 이런 좁은 건물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장소에 우후죽순 들어선 이유. 정말 주거의 목적이었을까요?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민원 제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합법적으로다가 허가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이곳 화웅지구에 군공항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 소음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도 살지 않는 현재 200여 채가 넘는 이 벌집 주택은 고스란히 수원시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화성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공을 다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만약에 보상이 나간다면 뭐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요. 어떤 적정하게 글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어떤 허위 가장 광고에 기획부동산이 편승돼서 네. 그런 형태의 주택 건물이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뭐 그거에 대한 주민등록 관계 여러 가지를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우정읍이 포함되어 있는 화홍지구는 네. 다른 화성시 지역보다는 이제 발전이 좀 낙후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제 지역의 발전을 좀 바라고 계시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민간공항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탄력을 받는 건 좀 고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부대나 비행장, 인천공항이나 보면은 죄다 그 안에 매점 뭐 이게 다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우정읍 사람들이나 화성시 서부 사람들이나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시끄럽고 거기에 또 갈 사람이 공항이 민간 공항에 만들어지면은 뭐 인천공항이라는 각인시군데 걸로 가면은 더 전투기 때문에 소음도 많고 그래서 아마 만들어 놔도 그건 글로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민간 공항이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네. 앞에 어떤 상업지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항 관련된 어떤 업체들이 입주할 수도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좀 제가 이것 때문에 서산 해미 비행장을 갔습니다. 거기도 전투 비행장적인데 거기도 민간 공항이 들어서려고 했는데 지금 막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 대책위원장이 그거는 하나의 더 발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시설들이 다 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데 나와서 무슨 거기서 뭘 합니까? 또 비행기 전투 비행장 같이 병합을 해서 하면은 전투 비행장 뜨면은 그 소음이 어떤 컴퓨터나 또 어떤 그 작은 그 기계 세세한 기계들이 움직임이 전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공장에 들어설 수 없다고도 보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나가고 뭐 인구가 좀 줄고 또 뭐 상업적으로 경리적으로 발전할 수가 되게 없다는 것을 지금 판명을 보고 느낀 바지요. 예. 네. 저희가 직접 취재하면 이제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네. 우정읍 곳곳에 이제 벌집 주택들이 이제 질비해서 서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이 같은 벌집 주택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것 때문에 주민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 말씀하신 건데 부동산 투기꾼 또 일부 거기에 혜택을 받는 보상을 받는 주민들이 그것을 거기다 그 벌집 주택 지금 더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무작위로 지금 벌집을 짓고 있는데 이사 오지 않고 우선해서 거기에 또 성범죄라든가 또 치안 문제가 여러 가지 기초서 그 그래가지고 좀 우리 그 우정읍에 살기 좋은데 이런 거에 들어오면서 불안에 떨고 어떤 치안 문제도 그렇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참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죠. 우정 사람들도. 네. 지난 6월 13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수원군공항의 화웅지구 이전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화성시장의 입장에서도 저는 군공항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화성의 갯벌, 여기는 44종의 어류가 살고 있고요. 97,00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미래 생태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군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몇천 년, 몇만 년 써야 될 이 공간을 훼손할 수 없다. 이게 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마도면, 남양동, 장안면, 우정읍 등 화성시 관내 5개 지역에 접해 있는 드넓은 화성호. 2002년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읍 매향리를 연결하는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형성된 인공호수입니다. 길이 9.8km에 이르는 화성 방조제 주변으로 갯벌과 습지가 펼쳐집니다. 습지는 하천과 연못, 늪이 만든 땅으로 자연자원의 보고라 불립니다. 습지에 대한 가치들이 점점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문제가 이산화탄소 문제가 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지표면의 6%를 차지하는 습지가 저희 탄소를 40% 정도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카본이라는 이름으로도 습지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성시는 그 많은 습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습지의 중요성은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지금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화성 갯벌, 화성 습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성호 주변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자연 환경이 알려지면서 지난해엔 세계적인 철새 보호기구인 EAAFP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람사르 습지로의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람사르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까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9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해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3가지 기준이 모두 만족합니다. 그리고 9만 마리 이상이 도래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1%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에 관련되어 있는
한 종만이 그쪽에 서식되어 있어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화성 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는 곳이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습지 협약이라고 부르는 람사르 협약의 근거에 독특한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이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1997년 지정된 대암산 용늪을 시작으로 창녕 우포늪,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최근엔 안산 대부도 갯벌 등 총 2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화성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화성습지의 보존과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한 화성습지 생태환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17년도 이어서 2018년도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성습지가 도대세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알리는 거여서 꼭 이 습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호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농어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간척 사업에 대한 디자인들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후에 진행한다라면은 화성시가 습지 보전에 대한 의지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화성 습지의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이 시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 환경 전문가들에 의해 보존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당시엔 개발 논리에 막혀 묵살됐기 때문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화홍호 막힐 때부터 거기가 물새 서식지로서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화홍지구 간척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었고 화성시와 함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람사르의 사이트에 등록하는 부분들도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추진되지 못했던 화성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이 왜 이 시점에서 발빠르게 추진되는 걸까? 그거는 뭐 꼭 군공항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람사르 습지 지정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생태 환경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그거 금년도 뭐 하반기에 습지보호구역 지정 절차 뭐 신청인가 그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남사르까지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점이 어떻든 화성 습지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철새의 도래지로 생태의 보고로 보존돼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란 겁니다. 화성시도 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군공항은 되고 다른 건 안 돼, 군공항은 안 되고 다른 건 되고가 아니라 화성호와 화성습지가 모두 다 보존되고 거기에 있는 어민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좀 이것들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이 몇 년째 표류하는 동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화홍지구 주민들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는 1951년 미 공군 폭격장이 만들어지며 수십 년간 폭격기 오폭으로 인한 생명 위협, 주택 파괴, 소음 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아마 결사 반대를 하겠죠. 아무래도 소음 피해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이제 다 나이가 차셔가지고 어디로 다 거주를 하겠냐 이거예요. 보상을 아마 많이 준다 해도 다른 데 가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님비 현상이란 표현을 붙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소음 피해가 나는 거를 갖다가 화성 시민을 한번 다시 당해봐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맞는 조건이 되는 데다가 다시 예비지로다가 선정을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군공항의 화성, 화홍지구 이전 계획에서의 님비 현상은 양쪽 모두 자유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화성, 수원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 화두에서는 이제 화홍지구가 이제 군공항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해서 취재를 해 왔었거든요. 예, 당시 화홍지구 주민들 중에는 이제 군공항 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화홍지구 내의 주민분들의 어떤 입장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초반부터 찬성하는 분들이 모임도 갖고 제가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격돌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생각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입니다. 뭐 찬성하는 사람 일부 그 지역에 우정의 그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지 그것이 우정의 전체를 보면 일부지 결코 70%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 반도 안 되고 한 일부 20-30%가 찬성 보수 거기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거리지 그 외에는 좀 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국방부에서 그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이제 화홍지구를 이제 승인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그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있어요.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도 잘못된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방 분권 시대 지방 야치제인데 그때 우리 먼저 시장이신 최인석 시장님이 계실 적인데 그때도 시장님이 하나 찬성받도 없고 반대도 아니고 그냥 반대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럼 지방자치제가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에서 그거를 찬성을 해야 도장 찍어서 이게 순서가 넘어가는 거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자기만 수원시와 국방부가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쭉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저희는 거기서 불만이고 일단 백지화 해놓고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병행하든지 그때 상의를 한번 해보자. 그것이 저희들이 주토고 이것이 강제적으로나 수원시와 국방부가 합작을 해서 국책 사업이 아닌 수원시의 사업을 우리는 승인할 수가 없고 태성시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낭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이 안 맞는다. 저희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지리하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조금 가장 좀 많이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예, 바뀐 거는 이제 여론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만 해도 여론이 그래도 찬성 쪽에서 일부 좀 동탄 쪽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저희들이 이제 설명도 하고 다녀서 이제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마 또 이제 주민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면 또 달라질 것을 보고요. 동탄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원이 인류가 이전하고 이게 도시화되면은 동탄도 좀 많이 여파를 받죠. 그래서 그런 적에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우리 그 화성시의 일부 한 20% 내외에 찬성하는 쪽보다는 화성시 전체를 볼 적에 화성시민 전체를 볼 적에는 안 되는 것이 가장 화성시의 발전과 앞으로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자연 그대로 속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도 이제 우리 범죄위원들하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만들 작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